월요일 앵커 브리핑으로 열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CPI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CPI 증시 랠리 전환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연초 이후에 가파른 상승,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의 기저에는 연준이 피벗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 실제적으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정말 작년의 긴축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내일 나오는 CPI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좀 꺾어놓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1월에 고용 지표가 50만 건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 되다 보면 물가가 또 높아질 거고 물가가 더 높아지면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의 고삐를 아직 더 잡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 컨센서스는 6.2%,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거는 헤드라인, 즉 유가와 음식료 지표가 들어간 지표가 6.2%면 전월의 6.5%보다 내려왔지만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금리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 레이트가 계속 올라오면서 5.17%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두 가지 포인트, 5월에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현재 시장 금리는 5.17에서 2%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오를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고, 더불어서 5월에는 긴축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주 초반에 이런 CPI를 바라보게 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월이 앞으로 금리 인상의 정도 그리고 긴축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내일 나올 CPI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렇게 CPI를 더 쳐다보게 되는 건 바로 이 물가 상승이 다시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박재은 아나운서도 명확하게 이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만하임 중고차 지수를 얘기했는데, 미시건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전망치, 즉 1년과 5년에 나눠서 1년치에 대한 기대 인플레, 5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를 측정하게 되는데 1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3.9%에서 4%가 다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점은 5년 전망치가 2.9%로 고정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보고 있는 건 1년 지표보다 5년 지표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만하임 중고차 지수도 전월 대비로는 2.5%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만 전년 대비로는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물가에는 아직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또 중고차 가격 지수를 좋게 해석하면 소비 회복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회복이냐 물가 상승 압박이냐라는 그 해석의 포인트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라면 소비 회복 쪽으로 아마 해석이 될 거고, 주가가 좀 눌린다면 이거는 소비 회복이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아마 작년에는 물가 상승이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나오는 가격 지표의 회복은 소비 회복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간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는 금리가 정점을 찍을 수 있으냐, 아니면 5%가 넘는 최종 금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10년물이 지금 다시 4%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CPI가 나오고 나서의 금리가 얼마나 안정을 찾는지도 이번 주에 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PI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전망에 대한 논쟁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론자, 하락론자, 그리고 중도를 걷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소개를 해드리면, 강세론자는 대표적으로 야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10월부터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0월이 좀 바닥이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가 특히 삼성전자가 9월 말에 저점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바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거는 유로존과 중국 경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회복기에 있다라는 얘기들 우리가 또 좀 이따가 중국 경제와 관련된 중국의 리오프닝과 얘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그러니까 가세되면서 이 미국 주도의 긴축에 작년에는 속수무책 당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버퍼가 있다. 이게 이제 강세론자의 논리이고 약세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약간 중도 쪽이 이제 골드만 쪽인데 연착륙에 대한 기본 논제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내 침체 확률이 컨센서스는 65%인데 그러니까 20%가 안 되게 한 20% 초반으로 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이익은 성장이 둔화되고 전년 대비 EPS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긴축의 논쟁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익이 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도론을 보고 있고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주식 그리고 유럽 주식 미국의 채권을 사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지 않겠냐라는 게 중도론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약세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 대표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UBS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EPS가 여기서 10% 더 하락할 것이다. 주가도 S&P 기준으로는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이다. 한 3,6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10에서 15%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약세론자의 시각이 강해지는 이유는 이런 물가 때문이고 물가가 나오게 되면 긴축을 더할 것이고 긴축을 더하게 되면 또 소비나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답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 물가 지표가 저는 6% 초중반만 나와도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도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눈치 보기지 이 CPI가 나오고 나면 또 안정적인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너무 폭락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내일 나올 CPI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